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어제 미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3거래일째 지속해서 상승 중인데요. 미국에서는 경기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부진하게 나온 점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게 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억눌렸었던 악재들이 일부 해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 도전하기가 두려워서 겁이 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매해봐도 좋겠다라는 전망들이 증권사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시장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겠죠.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산업 기업 이슈 그리고 공략주와 특징주까지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투자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의 도움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뜰 겁니다.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창 확인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실시간에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이랑 소비지표 부진 소식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크게 뛴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미국발 훈풍에 모두 장 초반에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일자리 수 둔화에 따른 긴축 불안 완화, 시장 금리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등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또 달러와 약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환경도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났었는데요. 관심 업중에서 미국에서 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아이폰 15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부터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도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에서 아이폰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에 신제품 행사 예정이다라고 어제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아이폰 15 공개 예정입니다. 9월 12일에 신제품 공개를 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아이폰을 선보이겠죠. 그리고 아이폰 14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으로 아이폰 15로 명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장을 어제 보내면서 9월 12일에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행사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12일 오후 1시에 애플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번에도 아이폰 15를 2개의 프로 버전과 2개의 일반 버전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이폰의 화면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아이폰 15의 가격일 텐데요. 애플은 지난해 새 아이폰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시장을 놀라게 했던 바 있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애플이 올해 선보이는 아이폰 15의 가격은 아무래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오늘 관련주들의 또 상승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다음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상용화 기대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주들, 기술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한 매체가 현대차그룹이 올 연말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레벨 3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
때문에 차가 알아서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에 레벨 3 기능을 넣은 것은 지금까지 일본 혼다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시속 60km가 최대 속도였고요. 시장조사 업체는 자율차 시장이 올해 1,70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084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게 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시장 부각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다음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RF세미라는 종목이 오늘 물적 분할과 LFT 신사업 추진 소식을 보이면서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RF세미는 오늘 2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날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3원계는 고가라서 보급형 전기차 등에서 LFP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다고 했고 또 유럽과 북미에서 글로벌 LFT 배터리 생산의 50%가량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LFP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RF세미는 LED 사업부도 물적 분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적자 비중이 큰 LED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별도 기준으로 RF세미를 흑자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분할 후에 사업을 정상화시켜 향후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기업의 강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시간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양시장이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2,571.2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세 보실 수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1% 정도의 강세 보여집니다. 벌써 925.2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의 개수 오늘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들어와 줬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60억 원, 코스닥에서는 3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688억 원, 코스닥에서는 26억 원 각각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 보면 기타 금융 쪽이 3%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융 쪽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철강과 화학 등 이런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4% 또 1.84%의 강세 나타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하락하는 업종으로 보시면 오히려 손해보험 쪽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2.53% 하락하고 있고 건강관리기술 오늘 0.71%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강세 보였었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5% 하락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테마에 2023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파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로 보이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스펙주들도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의 시장까지 지속적인 상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 수 있고 또 오늘 스마트카 관련주들 상승세 빼놓을 수 없겠죠.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레벨 3 출시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테마로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면 카메라와 레이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박스 관련주들까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락하는 테마는 수산, 육계,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슈퍼 박테리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으로는 로봇주들과 AI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제까지도 AI 테마 안에서 이것이 교육 산업으로까지 뻗어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유진로봇 20% 강세 보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음 A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의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아마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13% 이상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KG ETS
TS가 2위로 지금 7% 정도의 강세,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16% 이상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시면 DIC라는 종목이 6.27% 강세 가져가면서 아마도 자율주행 쪽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DX 최근에 포스코 이전 상장 이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선 조금 줄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산과 우리 설탕 관련주로 봤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딥노이드 AI 관련주로 6.29% 상승하는 모습, 솔트룩스 역시 AI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도하는 테마와 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입니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요. 어제 미증시 영향 받으면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부터 또 우리가 선도해야 될 주도주 메가 트렌드를 잡아주시는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이죠. 팍스경제TV 종목 브런치 시간에 진짜 고수 명승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장 수익과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명승부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우리가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를 소개를 해주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시장 점검부터 그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이 1.73%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3대 지수 모두 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의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은 금과 같다. 금 아주 귀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은 강남 노른자위다.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정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스닥은 신고가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초부터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 딱 4종목 정도를 뽑았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렇게 좀 뽑아서 좀 사두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올해 초죠. 그리고 팔질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공장이 반도체로 미국으로 모이고 있고 돈이 미국 증시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은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말씀드리면서요. 거기에 붙여서 우리 증시도 좀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결국은 좀 쫓아간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약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림인데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강 후약의 전망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있었던 이 호재들로 오늘 국내 시장까지 계속 이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스닥 시장은 강남의 노른자 땅 같은 금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주들 계속 염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메가 트렌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주도주는 2차 전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잠깐 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 3% 넘는 강세들이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보여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2차 전지가 강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결국 공매도를 많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들어왔죠. 최근에 공매도가 에코프로에 이어서 사상 최대로 좀 들어왔는데, 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봐요. 네. 근데 상당히 공포스럽죠. 근데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상승을 했다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근에 네. 에코프로라든지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1000%가 넘어요. 그렇죠. 뭐 1000만 원 샀으면 1억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수익률 굉장히 좋게 보고 단기로는 계시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저는 쉬어가지만, 그렇다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급락한다, 공매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저는 또 이제 나스닥이죠. 네. 미국의 나스닥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은 또 한국 증시가 뭐 MSCI 편입 돼서 네. 우리 증시도 결국은 이머징이지만 나스닥의 영향으로 코스닥 장세가 온다. 그리고 지난 올해 장을 보면요, 네.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네, 네. 지수만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결국은 쇼커버성 상승이다. 공매도를 많이 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쳐놓고 그것을 갚느라고 주식이 오히려 더 올랐던 네, 네, 네. 장인데, 저는 후반기도 이제 그런 장이 다시 올 수 있다. 큰 장이 한번 온다라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이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공매도 투자하신 분들이 네. 보면은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숏을 많이 친 쪽이 그 전에 뭐 에코프로나 네.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손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무한대죠. 네.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주식을 사면은 반토막 나면 500인데 공매도는 반토막 나면은 100%가 돼요. 아, 그렇군요. 100%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오히려 올랐던 것이고요. 뭐 개인 수급과 함께 우리 증시도 제가 볼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나스닥은 거의 신고가를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포커스를 이제 미국의 신고가가 가는데 뭐가 갈 것인가. 결국 뭐 가봐야 엔비디아, 애플, AMD, 구글이고 뭐 인공지능, 네. 그리고 뭐 테슬라도 좀 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하락할 때는 항상 기회다라는 네. 이런 자세로 좀 임하셔야 된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어제까지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정책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 특히 전반적인 기술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저희 명승부사 멘토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 부분 다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올 초에부터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또 반도체 장비주들을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많이 영상에다 올려드렸고, 실제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90% 이상의 99%까지 수익을 한번 찍었습니다. 뭐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네. 또 이제 팍스 강좌 TV 여기 보시는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자, 이런 힘든 장의 작년에 왔잖아요. 뭐 올해부터는 이제 좀 8월은 좀 어려웠지만 네. 저는 9월 이후에 좋은 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리세션도 오고 또 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오니까 주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오히려 했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같은 분들도 네. 미국 증시 하락에 또 어마어마한 베팅을 했어요. 그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났죠. 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를 보면은 최근 작년의 조정이 기회였고 뭐 순환매는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뭐 반도체와 함께 네. 뭐 2차 전지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잠시 후에 또 네. 말씀드릴 요 조선업종 이제 바닥에서 네. 이제 2차 전지의 무슨 초기 모습 같은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조선업종에 대해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LNG 아저씨로 불릴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이 히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 살짝 눌리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아래 꼬리 달고 뭐 하나오션 올라오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저점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굉장한 좀 저평가를 받아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 L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LNG가 뭐 어제 LPG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LNG가 정확히 뭘까요? LNG. 네. LNG는 우리는 LPG를 쓰죠. 네. 도시가스를 쓰고 LNG는 쓰지 않습니다. LNG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가스를 추출하죠. 석유와 함께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를 영하 163도에서 압축을 해서 요것을 부피를 줄여야 되죠. 부피를 줄이는 이유는 운송을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기체는 부피가 크니까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운송을 해서 결국은 이 LNG를 다시 녹여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 LNG에 대해서 세계에서 이제 어떤 큰 메가 트렌드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LNG는 가스라는 거고 그 네. LNG를 압축시켜가지고 우리가 운반을 한다라고 좀 개념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운반을 해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수출하죠. 주로 수출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그렇죠. 쓰이게 에너지원으로 되는 거죠? 쓰이는데 LNG를 생산하는 데가 뭐 카타르라든지 네.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이 되면은 그 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러시아의 가스를 노스스트림, 네. 노스트림이라고 해서 이 배관을 통해서 받아 쓰고 있죠. 그게 두 개입니다. 노스트림 네. 1, 2까지 해서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이런 쪽은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섬나라잖아요. 네. 이건 뭐 이제 가스를 거기까지 관을 연결한 것도 멀고 결국은 LNG 선을 이용해서 액화 석유가스를 수출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 상당한 많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게 LNG인데 자, 그래서 이 LNG에 대해서 오늘 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은 네. 이 LNG를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LNG 선을 수주하는 규모가 2025년까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NG가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LNG 선이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동안 한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좀 불황이다라고 여겨졌었잖아요. 지금 급격하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한국의 조선업이 불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이제 배를 많이 만들었고 또 배로 인해서 물동량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구축이 좀 많이 돼서 보통 이제 배 사이클 수명이 한 번 만들면 오래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명 자체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고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저가 배들이 이제 조선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업 1위였어요. 거의 1위. 근데 이제 중국이 1위가 되고 네. 일본과 한국은 좀 밀려났죠. 근데 지금 상황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에서 이 수주가 LNG선에서 1위가 되고 있다. 특히 뭐 일본은 이제 그 산업 자체가 하도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네. 살아남지 못했는데 또 중국도 많이 파산했습니다. 조선사들이. 왜죠? 경쟁력이 치열했는데 이게 남질 않으니까 돈이 안 남고 뭔가 만들어봐야 이익이 없으니까 네. 13년, 15년간의 장기 불황 속에서 많이 파산을 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새롭게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초기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13년 동안 불황이었었고 사실 한국 시장도 뭐 주가 흐름을 보면 예상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저점으로 내리꽂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갑자기 왜 호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요. 네. 자, 과거에 유럽도 이 탈원전으로 에너지 부족에 시달렸죠. 탈원전을 하고요. 특히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가 향후 100년간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이 탈원전 정책으로 17기 원전 중에 14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4개가 폐쇄가 돼서 나머지를 돌리려고 해도 이 연료 보험자체도 없어요. 다행히 이제 프랑스는 이렇게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그냥 더 쓰겠다. 한국도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가스가 필요하게 돼서 이 러시아산 노스트림이죠. 노스트림의 이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네. 러우 전쟁, 러시아와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 러시아가 가스를 잠가버리면은 유럽의 경우 이 한겨울에 한마디로 이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러시아에 너무 치중해서 가스만 받다 보니까 러시아 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영국에도 전기료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전기료가 뭐 200만 원씩 나오고 난방비가 작년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지금도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기름가가 비싸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지금 독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천연가스를 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가격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작년에 또 이제 유가가 쌌다가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자, 근데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자,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네. 바로 미국이죠. 미국. 예.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렇죠. 미국에 이 가스비도 비싸지고 유가도 올라가니까 네. 조금 최근 또 유가도 비싸잖아요. 네. 이 쉐일 가스가 가스를 많이 생산해 내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였어요. 네. 많이 나긴 하지만 그냥 갖고만 있는. 근데 이 셰일가스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유럽에 수출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셰일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LNG선을 이용해야겠죠. LNG선, 네. 액화 서울가스를 해서 해야 돼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영국에 LNG 항구가 있어요. 네. LNG를 이제 할 수 있는 정박장.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LNG를 선을 갖다가 주면은 그걸 풀어서 영국에서 프랑스나 독일로 이렇게 싹 넘기면은 네.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고 네. 특히 미국이 좋겠죠. 러시아만 빼고 다 해피해지는 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네, 건데요. 그렇네요. 아마 지도가 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LNG선이 가는 그 두 가지 섬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럽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도 너무 좋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네. 러시아만 좀 안 좋겠죠? 러시아는 그렇죠. 근데 기분 전쟁 나쁘겠죠. 중이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재미있는 일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말도 안 되는 모세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 네.
자, 예전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네. 가나안 땅을 발견하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가 했는데 이 40년을 왔어요. 40년을. 네. 사실은 이제 걸어서 몇 주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간 이유가 석유가 있는 땅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그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네. 이제 이집트 바로 옆이고 그러면 이제 기름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원이 우리나라처럼 그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네.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2009년에 어마어마한 양의 해양 유전이 발견됩니다. 천연가스 유전. 완전 늦게 발견이 됐네요. 네. 모세의 기적이네요. 모세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구나. 이거 난리 났다. 근데 여기서 이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또 자세히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10년에 또 터져요. 오. 엄청난 규모인데 네.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100년을 수입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써도 전 국민이 공짜로 다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난방하고 뭐 산업 돌리고 다 해도 100년을 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LNG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야 뭐 너무 좋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로도 수출이 가능한 수준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이스라엘 쪽에는 너무 좋은 건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국 그 얘기를 하는 조선업에 이유가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 엄청난 거기에 또 기회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한국이 수출하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가스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산업적으로 보면요. 한 3, 40년 이후에는 대체 에너지가 나오겠죠. 네. 대체 에너지까지 이스라엘이 쓰고도 남는 앞으로 70년 이후까지도 쓸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유럽에 판매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까 미국은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쓰겠죠. 그렇죠. 기분이 안 네. 좋죠. 아니 내가 다 해놓고 이제 여기 게임 끝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스를 팔겠다. 근데 LNG 가격은 그렇게 하면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가스를 팔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니네 이제 파이프까지 하지 마라. 환경 문제 나온다. 네. 뭐 문제 심각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래 알았어. 그럼 거기까지 니네 말 들을게. 동맹이니까. 네. 그러면서 좀 나눠서 팔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LNG 선으로 운반하는 액화 석유가스를 LNG 선으로 운반하게 되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난 LNG 그 선박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제 미국 건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이제 전 세계 그렇죠. 이제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도 사실은 이 가스 우리 집 보면 다 가스 쓰시잖아요. 네,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아까 뭐 70% 사용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집에서 석유 쓰세요? 석유요? 예. 아니요. 다 아니요? 가스 쓰잖아요. 네. 다 네, 가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인덕션. 그렇죠. 인덕션 뭐 쓰죠. 쓰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난방을 전기로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추운 나라고 일본도 북쪽은 춥고 뭐 중국도 춥고 네. 유럽도 영국의 경우요. 여름에도 춥습니다. 이 비슷할 때 늦가을 날 지금 같은 경우 늦가을 날씨고. 근데 뭐 이제 엘니노 현상으로 앞으로 전 세계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겨울철에 더 추웠잖아요. 네. 재작년 같은 경우. 더운 날은 덥지만 네. 추운 날은 춥고 그리고 또 이제 대체 에너지 석유 대신에 가스의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이스라엘에 요 가스가 발견된 이 레비아탄 지역에서 한 4,600억 평방미터 정도의 가스가 발견되고 삼손에서 650억, 타미르에서 2,470억, 뭐 아프로디테에서 1,900억,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네. 거 중요한 건 아닌데 만일요 네. 한국에서 100년치 가스가 나왔다. 네.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희 이제 완전 세계 강대국 되고 난리 나겠죠? 나죠. 그냥 네. 우리 이제 국민 복지 다 끝나고 네. 뭐 이제 기름값 뚝뚝 떨어지고 네, 난방비 사우디같이 그냥 되겠죠. 그쵸 난방비 네. 막 주고 복지 뭐 이제 뭐 무상교육 다 해주고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참 한국도 이 7광구에서 네. 가스가 기름이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아. 뭐 앞으로 뭐 그런 소식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네. 이 독도 주변에 그 뭔가 이제 숨겨져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당군 할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석유가 많이 난다라는 건 가스가 많이 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네. 한국 조선업이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 이 선박들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통적으로 이 LNG 선이 이제 앞으로 호황이 되고 있는데요. LNG 선의 수주가 올해만 해도 이제 170 몇 대고 제 예상으로는 한 이제 2025년 정도에는 한 7, 800대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1000대가 넘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럼 다 그것을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LNG 선을 만들고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중국이 좀 주로 만드는데 아까 불황이라서 거의 망해 갔었다고 했잖아요. 예, 거의 뭐 힘들고 그래서 싸게 팔았어, 싸게 만들어도 수주를 싸게 받았는데 네. 이 엊그제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거 몇 개, 2개를 뭐 취소했다. 그런 왜 뉴스가 취소했지?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아니 옛날에 받은 발주를 이제 19,000으로 받았는데 지금 2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받은 거를 오히려 취소해 버리는 게 낫다. 새로 받는 것들이 성과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더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배를 그전에 만드는 것을 취소한다고요. 네,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하는데 과거에 계약했던 가격보다 지금은 뭐 30-4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만드는 기업은 중국과 뭐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뭐 본사가 이제 도쿄에 주로 있고 네. 저 배 일하는 분들은 저쪽 지역에 있고 하면서 협업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쪽 사업이 거의 망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양산업이다. 예, 근데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꿋꿋이 버티고 있었어요. 싸게라도 하면서. 중국 쪽이 궁금한 게 중국이 사실 또 가격이 더 쌀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에서 또 이 부분도 우위일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뭐 경쟁력이 있나요? 네, 보시면은 이제 LNG 선박이라는 거는 위험해서요. 배를 타려는 분들이 잘 안 타려고 해요. 터지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큽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잘 정제해서 그것을 이제 보관해야 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이 중요하죠. 이제 유럽에서도 이 배가 들어오는데 멀리서 육상 어제도 하나 뉴스 나더라고요.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으로 팔면 이제 손해라는. 왜냐하면 이제 배로 오니까 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앞으로 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배도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구에 부산항에 배 하나 옛날에 큰 배 들어오면은 막 매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탈황 시스템을 만들고 탈환 공정, 뭐 KC 그린 홀딩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뭐 탈환 공정도 만들고 네. 또한 이제 배를 친환경 선박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친환경 구조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1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수출 실적도 1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 가량을 우리가 또 발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의 점유율이 세계 1위입니다. 고부가 같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이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일본은 조금 차지하고 있죠. 아니 2차 전지고 반도체고 네. 배고
만드는 나라가 적어요. 한국, 일본, 중국. 그러네요. 유럽은 배도 안 만들고. 어. 희한한 일이죠. 네. 미국도 안 만들고.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선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술력이 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선 업황에 대해서 13년의 압축적인 시간을 좀 짧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과연 국내 기업들 중 어떤 기업이 이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뭐 다 제가 짚어드리면 이거 날로 먹자는 건데. 자, 앞으로 전 좋은 장이 오고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초기에 말했을 시기가 올 초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네. 조선업에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장이 좋아지고 주도주가 또 바뀝니다. 그런 시기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르고 또한 뭔가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네, 오셔서 네,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요 시스템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뜨지도 않은 사업이고 이게 한 번도 이쪽 섹터가 대폭등을 한 적이 없어요. 15년 네, 동안. 네, 네. 그래서 이쪽이 아무도 생각지 않은 쪽에서 대폭등이 주식이 나오죠. 그러면 예전에도 생각지 않은 데서 게임주 올랐고 네. 바이오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랐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보고 나면은 오른 걸 보고 나서 사면은 꼭지라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고 차트를 보더라도요. 조선업 같은 경우 15년간 거의 뭐 하락만 했습니다. 네, 네.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주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 100 얼마에서 1,000원까지 떨어졌고 STX 2007년도에 조선업을 주도했던 STX 조선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그때 투자했던 게 STX 중공업, STX 조선, ST 엔진 뭐 이런 걸 투자했는데 특히 STX 그룹은 뭐 몇백 원까지 떨어졌죠. 네. 그만큼 주식이 떨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 것을 캐치해서 이제 자기 자본의 어느 정도는 네. 저는 한 30% 좋다고 봐요. 오, 비중을 30% 30% 이상, 30% 정도로 이상, 해서. 뭐 40%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의 LNG 선박, 친환경 선박, 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네. 또한 이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네. 옥포동에는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간다. 아.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역이 그만큼 좀 부유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조선을 했던 네. 거제도죠. 거제도에서 옥포동에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간다 했는데 지금 그쪽 경제가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임대 사업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지역에서는 좀 와닿고 있다라고 그렇죠.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픈 채팅만 들어와라 예고를 하셨는데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힌트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중공업 아까 얘기를 하셨고 또 어제는 하나오션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두 종목 네. 중에 관심 종목이 있으신 건가요? 두 개를 친다면은 뭐 저는 뭐 삼성중공업도 괜찮다고 봐요. 네. 삼성중공업 그리고 네. 기자재 종목도 있겠죠. 네. 삼성중공업도 괜찮다고 보고 한화 오션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제자로 좀 요거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한화오션을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뭐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요 회사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대우라고 하면은 이제 김우중 우리 회장님께서 만든 건데 뭐 4, 50년 전에 만든 기업이죠. 대우차, 대우전자. 결국은 이제 남은 게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거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화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겠다 하고 요 한화오션도 선언을 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자본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선박을 싸게 받았어, 싸게.
한마디로 땡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땡 처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저는 나스닥 신고가를 가게 되면서 네. 좋은 장이 오니까요. 꼭 명승부사의 방송과 요 종목 브런치 네. 수요일 알겠습니다. 10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의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함께 메가 트렌드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